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서한입니다. 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원체 이제 피지 분비량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코에 피지가 쌓였을 때 좀 짜거나 이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흉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막 모공이 늘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코가 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 코를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옵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코 쪽에 고민이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치료를 받으러 오시죠? 진료를 보러 오실 때 메모에 이제 두 네네. 증상이 써 있는데 항상 코 모공이 고민이라고 해서 오시는데 사실 그 모공이라고 써 있지만 되게 다 다른 형태의 그쵸, 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3가지 정도의 타입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이제 제시해 드리는데 맨 첫 번째 환자분은 이쪽에 이제 흉터가 있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를 모공 흉터라고 보통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칭을 하는데 모공 외에 좀 더 파여 있는 이런 모공 흉터를 동반한 분도 있고 모공이 넓은 케이스는 아닌데 이제 이런 분들도 모공이 넓다고 해서 오시는데 모공에 까맣게 블랙헤드가 끼어 그쵸, 있어서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이 까만 부분이 도드라져 보니까 저는 코 모공이 넓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이 3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블랙헤드가 막 강하게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지만 모공 주변으로 약간씩 파여 있어서 넓어진 모공을 가진 이제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환자분 같은 경우가 이제 복합적인 형태인데요. 흉터도 있고 블랙헤드도 있으면서 약간씩 모공이 늘어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형태에 따른 치료법을 제시해드리고 흉터나 이제 코 모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복합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에 흉터, 그 다음에 뭐 블랙헤드, 이렇게 모공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시술로 이거를 좋게 만들어드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 이분은 아까 말씀해주신 요 모공 흉터, 근데 치료를 하니까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치료를 하셨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공 흉터가 얇고 깊게 파여 있잖아요. 그쵸? 날카롭게. 이런 분들은 보트피를 시행하고 이 전과 후에는 도트피를 2회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의 사진입니다. 도트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트필이라는 치료는 TCA라는 강산 용액을 흉터 내부에 묻혀서 그쵸? 흉터를 차오르게 하는 시술이고요. 보통 이런 아이스픽 스카는 경계가 뚜렷하고 이제 깊게 파여 있는데 이런 경계가 뚜렷한 흉터에는 TCA라는 강산을 묻혀서 흉터를 차오르게 하는 도트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경계가 뚜렷해서 도트필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도트필을 4회 정도 시행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앞에 분보다 훨씬 더 넓고 깊지만 경계가 뚜렷한 경우에도 TCA 용액을 묻혀서 도트필을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생긴 이제 경계가 좀 뚜렷한 흉터인 경우에는 주로 도트필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계신다. 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케이스는 처음에 보여주셨던 사진 중에서 블랙헤드가 좀 심해서 모공이 커 보였던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떻게 치료하신 거죠? 모공이 넓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안에 다 까맣게 박혀있는 블랙헤드가 있는 경우에는 UV 사진을 보셨을 때 핑크색으로 빛나고 있는 게 보통 피지량이 많으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빛나게 되는데 실제로 육안으로도 블랙헤드가 많은 걸 봐서 피지선을 좀 파괴하는 시술을 해야 해서 네. 아그네스라는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아그네스도 혹시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그네스는 이제 바늘로 네. 피지선을 하나하나 태우는 고주파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대경을 끼고 하나하나 찔러서 피지선이 위치한 데까지 바늘을 찌르고 이제 고주파를 쏴서 피지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사실 피지선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피지량이 그쵸. 분비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분비량이 줄어들면 이렇게 핑크색 자체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피지 분비량이 없으면 사실 이 블랙헤드는 피지가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산화돼서 까만색으로 변하는 건데 이제 노출될 피지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 이 모공에 까맣게 보이는 양이 훨씬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분도 블랙헤드 아그네스를 5번 정도 시행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5번 정도 시행하고 피지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까맣게 보이는 블랙헤드도 많이 감소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에 좀 점점점점 검게 박혀 있어서 좀 모공이 커 보이시는 분들은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모공이 큰 걸 주소로 내원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신 거죠? 모공 주변이 약간 움푹움푹 들어간 걸 볼 네. 수 있는데요. 모공 주변에 약간
조직이 흉터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처음에 도트필했던 분들과는 다르게 경계가 좀 명확하게 파인 건 아니라서 그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락셀 시술을 시행해서 코 모공 주변의 흉터 조직을 새로운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복원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프락셀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번에 사용하신 프락셀은 어떤 종류의 프락셀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코 프락셀을 사용했고 피코 프락셀의 장점은 구석구석 시술을 하기가 편해요. 니들 RF 같은 경우에는 네모나게 구역이 정해져야 되는데 코 같은 경우는 사실 굴곡도 있고 좀 좁아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피코 프락셀이 이제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치료하기가 편해서 피코 프락셀을 이용해서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피코 프락셀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영상이 있어요. 피코 프락셀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그 케이스를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요. 그쵸? 네. 피지량도 많았고 네. 모공도 그래서 넓었고 블랙헤드를 짜다가 생긴 모공 흉터도 있어서 네. 이 세 가지를 다 사실은 교정을 해야 하는 그쵸.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 동시에 치료를 하기 원해서 도트필과 피코프락셀과 블랙헤드 아그네스 이 세 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 시술은 4번 시술했던 분이고요. 시술하고 나서 가장 이제 딱 눈에 띄게 좋아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도트필로 인해서 모공 흉터가 거의 없어져서 좋고 이제 환자분 스스로 자각하기로는 피지량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예전보다 코에 피지가 생기고 기름기가 생기는 게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고 흉터 주변에도 프락셀을 계속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코 모공도 같이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해주실 한 말씀 있으실까요? 코는 사실 얼굴의 다른 부분보다 피부가 두껍고 피지량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네, 근데 네. 어떤 치료를 함에 있어서 피부가 두껍고 피지량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쵸. 제가 하는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면 부작용을 크게 겪지 않고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 모공이나 코의 흉터가 고민이신 분들은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적합한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